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마케팅 센터 김현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신용도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키움증권의 신용도를 하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관련 위탁매매 수수료가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가 약 4,943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약 5천억 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신용등급의 경고등이 켜진 것인데요. 네. 지난 23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보고서를 내고 이번 영풍제지의 하한가 사태로 인해 키움증권에 대해 신용등급과 전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움증권이 이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풍제지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데 역시 하한가로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올해 4월에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던 라더견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영풍제지 종목에서 이와 유사한 주가 조작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영풍제지는 올해에만 주가가 700% 넘게 상승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 10월 18일 유가증권 시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약 12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양금속도 이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다음 날부터 어제인 25일까지 두 종목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시세 조종 의심을 받는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지난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을 조사 중입니다. 이 주가 조작 일당은 100여 개의 계좌로 주가를 끌어올려 1,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풍제지 주식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이 다른 증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키움증권만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네, 타 증권사들과 달리 키움증권이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통상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영업일 뒤에 대금을 갚도록 하는 미수거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미수거래가 남발되지 않도록 증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 설정한 40%의 경우 증거금 4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60만 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식입니다. 네. 네, 영풍제지는 올해 70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과도한 오름세를 보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키움증권을 제외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영풍제지의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습니다. 반면 키움증권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에야 100%로 인상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네, 증권사가 이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을 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그 미수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지금껏 증거금률을 낮게 설정해온 탓에 주가 조작 세력의 타깃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세 조정 과정에서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키움증권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그냥 리스크를 관리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거의 뭐 5천억 원에 가까운 미수금이던데 이것은 어떻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반대 매매라는 것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네. 키움증권은 거래 정지가 오늘 해제됐는데 이걸 반대 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부터 반대 매매를 한다고요? 네, 뭐 그럼 당연히 뭐 하한가 들어가거나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대 매매라는 게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린 뒤에 만기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만 키움증권이 이 반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영풍재지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회수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풍재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미수금 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4천억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안 좋다고요? 네, 요즘 키움증권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기존 12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KB증권은 10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하나증권은 14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우도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미수금 관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냈습니다. 최대 손실액을 3,550억 원 수준으로 예측했는데요. 4월에 발생한 키움증권 CFD 관련 손실 800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미수금 회수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 CFD 관련 손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서룡진 SK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그간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주가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증권사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도 이 키움증권의 상황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평사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신평사들 역시 키움증권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영풍재지 주가가 29,400원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부터 미수금 관련 손실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는데요. 영풍재지는 거래 재개 후 주가 하락에 따라 미수금의 상당 부분이 확정 손실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평은 단기적으로 키움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예측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증시 시황도 악화되고 있어 키움증권의 하반기 수익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한신평은 분석했습니다. 또 영풍재지의 시총 대비 미수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상당 규모가 충당금 반영을 통해 손실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기업평가도 반대 매매 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거래 재개 후에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미수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신평사들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뭐 신용등급 하락은 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네. 우선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이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태가 일회성 손실에만 그칠 경우에 그런 것인데요. 이미 시장에서 키움증권은 리스크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신뢰가 많이 깎인 상황입니다. 네. 신평사들은 타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증거금융을 인상한 점과 비교했을 때 키움증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평사들은 키움증권이 일회성 손실에서 그치지 않고 추후 리스크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신용등급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미비점이 드러나는지를 살필 예정인데요. 만약 중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이 하락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를 신용 등급이나 전망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기평은 키움증권의 평판 자본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은 수익구조상 리테일 부문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평판 훼손으로 인해 영업이 위축될 경우 영업 순수익 점유율이 하락해 시장 지배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평은 이번 사건이 중장기적으로 키움증권이 평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는 키움증권은 단순히 종목마다 증거금률 상향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리테일 사업 부문의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 개선과 함께 고객, 시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소통과 신뢰도 회복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후 키움증권의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리스크 관리에 개선이 없으면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신평 역시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영풍재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봤는데 하한가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지금 하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거래는 오늘부터 재개가 됐죠. 네, 키움증권의 반대 매매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어제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이 영풍재지와 그리고 모회사인 대한금속 두 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종목은 5거래일 만에 매매가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키움증권의 대규모 반대 매매 여파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 키움증권은 자사주 700억 원어치인 140만 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향후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투자자가 안전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서 좀 시장의 신뢰를 잘 회복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키움증권 신용도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요. 그런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들이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